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 어음에 대해 1차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한양증권이 만기 전 상환을 요구했지만 중앙일보 측은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어음은 회사가 단기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만기는 각각 올해 12월 7일과 2027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며 한양증권은 만기 전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예금 부족 이유로 한양증권의 상환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중앙그룹의 이번 1차 부도는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워크아웃 협상이 지연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상환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계열사들의 자금난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7일 한국신용평가는 수시평가를 통해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CCC로 전격 하향 조정하고 워치리스트 하향 검토 대상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연쇄 회생 절차 신청에 이어 회사채의 기한이익 상실까지 발생하면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OD는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권자가 만기 전에 원리금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실제로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총 1,370억 원 규모의 사채에 대해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신평은 현재 중앙일보의 채무불이행 위험 수준이 매우 높은 만큼 사실상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된다고 평가하며 중앙일보의 구체적인 채무 상환 계획과 향후 채권단 대응 과정, 실제 워크아웃 신청 여부 및 진행 상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추가 신용도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SLL은 2021년 프렉시스 캐피탈에서 3천억 원, 중국 텐센트에서 1천억 원을 유치하며 2024년 3월까지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이 무산되면 원금과 약정 수익을 지급하거나 투자자 주도로 경영권 매각에 나설 수 있는 조건도 담겨 중국 자본으로 인해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이 위기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중국 자금의 유입 자체보다 수천억 원의 외부 투자를 받고도 이를 지속 가능한 수익과 현금으로 전환하지 못한 중앙그룹의 공격적인 확장 전략과 재무관리 실패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금융권으로도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중앙그룹에 제공한 신용공여 규모만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부실 파장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14일엔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중앙 P&I, 메가박스 중앙, 콘텐트리 중앙 등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15일에는 JTBC도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5개사의 금융권 위험 노출액은 약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회생 신청을 하지 않은 중앙일보, SLL 중앙, 중앙일보, MNP 등 3개사를 더한 그룹 주요 8개사의 총 위험 노출액 약 1조 3천억 원까지 폭증합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부담이 가장 큰데 은행업권 위험 노출액이 8,32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수금융기관 1,640억 원, 증권업 1,251억 원, 여전사 797억 원이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중앙그룹의 위기가 장기간 누적된 실적 부진과 무리한 계열사 간 돌려막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의 총차입금은 3조 원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JTBC의 회생 절차 신청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는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의 만기 상환 실패였습니다. 액수만 놓고 보면 대형 미디어 그룹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문제는 그 뒤에 쌓인 차입 구조입니다.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의 총차입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조 8천억 원, 방송광고 시장 침체와 콘텐츠 극장 사업 부진 속에서 현금 창출력이 차입 부담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작은 만기 하나가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드러낸 셈입니다. 과거 대규모 외부 자금 유치도 돌파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JTBC 스튜디오, 현재의 SLL은 국내 사모펀드 프렉시스 캐피탈에서 3천억 원,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에서 1천억 원 등 모두 4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당시에는 대형 콘텐츠 제작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성장 자금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제작사 인수와 해외 사업 확장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무 부담은 계속 누적됐습니다. 다만 텐센트의 투자금이 JTBC 방송사에 직접 투입됐거나 이번 회생 신청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텐센트는 콘텐츠 계열사 SLL에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중국 자금의 유입 자체보다 수천억 원의 외부 투자를 받고도 이를 지속 가능한 수익과 현금으로 전환하지 못한 중앙그룹의 공격적인 확장 전략과 재무관리 실패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JTBC를 비롯해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홀딩스, 중앙 P&I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중앙그룹의 위기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글로벌 콘텐츠 제국을 꿈꿨던 중앙그룹이 결국 법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JTBC와 중앙홀딩스,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등 5개사는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는 콘텐츠 제작사 SLL 중앙이 있습니다. SLL은 2021년 프렉시스 캐피탈에서 3천억 원, 중국 텐센트에서 1천억 원을 유치하며 2024년 3월까지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이 무산되면 원금과 약정 수익을 지급하거나 투자자 주도로 경영권 매각에 나설 수 있는 조건도 당겼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시장이 얼어붙고 SLL의 상장이 계속 미뤄지면서 4천억 원의 투자금은 그룹의 거대한 상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흥행작이 이어졌지만 JTBC가 보유한 SLL 지분은 싼 퍼센트에도 못 미쳤고 프로그램 제작과 IP는 SLL에 집중된 반면 JTBC는 송출과 보도, 중개 비용을 떠안았습니다. 여기에 메가박스 지원과 대규모 차입금, 잇따른 투자 유치, 실패까지 겹쳤습니다. JTBC가 206억 원의 차입금을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한 뒤 핵심 계열사들이 줄줄이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중국 텐센트의 돈이 몰락의 단일 원인은 아니지만 상장을 전제로 받아들인 외부 자본과 무리한 확장 전략에 실패하면서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더욱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정작 텐센트가 투자한 SLL은 이번 회생 신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